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의 4번 손가락에 가장 반가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핵심은 4번 손가락에 여러분 약한 게 아니라 손의 위치가, 손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 손의 위치가 잘못돼 있어서 여러분의 4번이 억울하게도 약하다는 오해를 받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4번 손가락이 너무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대신 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자, 4번 손가락. 4번 손가락. 이 4번 손가락이 약한 사람은 4번 손가락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더 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치만 많은 경우 오히려 이 4번이 문제가 아니라 손의 전체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4번이 대신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4번 손가락이 너무 약해요. 저는 손이 작아서 4번이 안 닿아요. 그래서 그냥 3번으로 대신 누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죠. 얼마나 바람이에요? 근데 4번 손가락은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손가락입니다. 어디에 중요하냐? 그냥 한 손가락이 더 있다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왼손이 지금 제자리에 와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기준점에 가깝습니다. 기준점에 가깝다. 쉽게 말하면요, 4번은 손 전체 정렬 상태를 알려주는 경고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이드라인이죠.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계속 전구만 갈면 안 되죠. 엔진을 봐야죠. 4번이 안 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손가락만 탓하기 전에 손 전체 위치를 먼저 보셔야 해요. 왜 4번이 중요하냐면 이 손가락이 손의 앞쪽 끝에 있기 때문이에요. 앞쪽 끝에 있잖아요. 1번 손가락은 그래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조금 뒤에 있어도 어떻게든 눌러줍니다. 근데 4번 손가락은 충분히 앞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바로 무너져요. 그래서 4번이 편하게 닿느냐 안 닿느냐가 손 위치가 맞는지 아닌지를 가장 빨리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 전체가 약간 뒤로 빠져 있는데도 1번, 2번, 3번은 대충 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돼도, 이렇게 돼도, 이렇게 돼도 1, 2, 3번은 대충 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른 손가락은 괜찮은데 4번만 가면 갑자기 손가락이 펴지고 눌러도 힘이 없고 음정도 낮아지고 손목까지 틀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4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손 전체가 뒤로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책상을 예로 들어보면요. 컵 4개를 일렬로 놓아야 되는데 내 몸이 뒤로 빠져 있으면 앞에 3개는 손이 뻗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이 4번째 컵만 되면 무리가 돼서 뻗게 되죠. 4번째 손가락이 딱 그 4번째 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컵이 아니라 내 위치죠. 1, 2, 3번의 컵은 내가 어디에 있어도 그래도 닿기 좋아요. 근데 4번은 내가 너무 멀리, 만약에 2번과 3번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면 4번은 괜히 멀어지죠. 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 손가락이 힘들 때 가장 흔한 잘못은 손가락만 억지로 더 벌리는 거예요. 그거는 괜히 힘들기만 해요. 그리고 근육과 손가락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손 전체 위치는 그대로 둔 채 1번과 4번 사이만 찢을 듯이 벌려가지고 닿게 하려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잠깐 또 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닿음으로 인해서 손의 프레임이 무너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음정이 틀릴 확률도 있고 그리고 또 비브라토도 모든 게 필요 이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 전체가 긴장한 상태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4번 컵도 멀리 있으면서 손만 뻗어가지고 잡으려고 하면 물론 어떻게든 닿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편하지가 않고 다음 동작으로도 연결이 어렵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뭐냐? 자, 손가락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이 뭐라고 했죠? 손 전체 위치를 조정해야 된다. 손 전체 위치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는다? 팔꿈치 위치, 손목의 위치 등등이에요. 왜냐? 이 모든 손가락의 근육들은 어디서 오죠? 여기서 오고 있잖아요. 자, 손이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팔꿈치가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야 될 수도 있고 지난 시간에 많이 보여드렸어요. 손목이 덜 꺾여야 될 수도 있어요. 즉 4번을 살리는 방법은 4번을 억지로 늘리는 게 아니라 4번이 자연스럽게 닿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 정말 중요해요. 구독은 사랑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초보자라면 특히 위험한 게 4번이 어려우니까 일단 빼고 연습하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물론 아주 잠깐 음악적인 흐름을 위해서. 대체 운지를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4번으로 막 열심히
4번으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3번으로 하는 게 훨씬 힘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기본 훈련을 하는 단계에서 계속 4번을 빼버리면 손은 영원히 제자리를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멀리 있는 손가락을 쓰지 않으면 손이 앞으로 와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손은 늘 편한 자리, 즉 약간 뒤로 빠진 자리에서 버티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1, 2, 3번 이거는 손이 이렇게 있어도 좀 얘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도 1, 2, 3번은 닿아요. 이렇게 제가 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3까지는 닿아요. 어찌어찌. 뒤로 빠져 있어요. 근데 4번을 짚는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4번이 안 올라온다고 4번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 지금 이 4번을 기준점으로 여러분의 손 전체의 위치에 대한 감을 익히지 않는다면, 프레임을 만들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조금 쉬워 보여도 나중에 포지션 이동이 들어가고 비브라토, 음정 안정하게 짚는 거 또는 빠른 패시지들 이런 거 할 때마다 또는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가서 조금 더 풍부한 걸 표현하려고 할 때마다 새로운 장애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좀 사람이 오른쪽보다 왼쪽이 또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 많이 그럴 거예요. 오른손이 왼손보다 힘이 세요. 왜냐면 우리가 연필을 잡던 그 근육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연주를 할 때 뭔가 좀 근력을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디를 해야 밸런스가 맞을까요? 왼쪽을 해야 밸런스가 맞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막상 그 병뚜껑 같은 거 안 열린 거 따려고 할 때는 오른손을 많이 써요. 왜냐면 걔가 더 세거든요. 근데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왼손을 더 오른손보다 더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계속 약한 팔 근육은 그대로 놓고 반대쪽으로만 쓰다 보면은 지금 당장은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몸 전체의 균형은 점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4번, 생략이 계속되면 여러분의 왼손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만약에 이제 자녀분이 이렇게 악기 연주를 하고 내가 그 자녀의 코치로서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신다면 특히 많이 보셔야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 손이 작아 보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4번을 빼주면 배려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더 큰 숙제를 남기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4번을 더 많이 투입해서 연습을 시켜야 하는 거죠. 손이 작더라도 손 구조를 맞게 잡아주고 악기 크기가 적절하면 이 4번은 훈련 안에 들어가고 충분히 들어가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쉬워지고 내 손에 걸맞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겁니다. 여기에서 악기 크기도 사실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긴 해요. 손이 작은데 악기가 너무 크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잘못한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손 전체를 앞으로 보내는 대신 손가락만 멀리 보내는 습관, 또는 손가락을 멀리 누르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악기가 나보다 너무 큰 바람에 남들보다 더 벌리는 습관이 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손을 펴서 버티는 습관이라든지 음정을 잡기보다 닿기만 하는 습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손이 문제라기보다 손보다 악기가 너무 커서 손이 무리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랑 바이올린 배울래? 뿅! 제가 예전에 악기 나한테 맞는 사이즈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팔 사이즈 길이까지 말씀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바이올린 사이즈 이렇게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이렇게 뻗었을 때 손이 닿느냐 안 닿느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신발이 안 맞으면 뭐 아이들이 막 어차피 클 거니까 큰 두세 사이즈 큰 운동화를 신고 달리는 아이들을 보죠. 제가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힘이 없어가지고 못 뛰는 게 아니라 신발이 너무 크니까 발이 자꾸 헛돌아서 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뭐 크게 다치기도 하고 좀 잘못된 걸음걸이 습관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바이올린도 그래요. 악기 크기가 일단은 맞지가 않으면 손가락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 또는 잘못된 습관이 들을 수 있다. 그래서 4번 손가락이 힘든 사람은 이 4가지를 악기 사이즈 포함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 전체가 너무 뒤에 있지 않은지 4번만 억지로 벌리고 있는 게 아닌지, 이렇게 팔꿈치가 안으로 충분히 들어와 있는지 이렇게
악기 크기가 손에 비해 너무 크지는 않은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그럼 벌써 꺾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연습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인드, 그 기준이 이렇게 오늘의 영상, 지난번의 영상들을 통해서 조금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4번 세게 눌러가 아니라 4번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닿는 손 위치를 먼저 만들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여러분과 나누는 게 제가 바로 옆에서 여러분 연습할 때 그거 자세 잘못됐어 라고 지금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메타바이올린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인지하고 연습하고 연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독학을 하는 분들도 또는 전문 연주자분들도 뭔가가 나에게 틀어졌을 때 뭐가 틀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스스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런 원칙에 대한 개념이 올고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A선에서 1, 2, 3, 4를 눌러볼 때 4번만 따로 세게 누르려고 하지 말고 1번부터 이미 손이 너무 뒤에 있지 않은지 알아보고, 예를 들어 이렇게 세게 누르고 이렇게 뒤에 밑에 손가락이 떨어져 있는데 4번이 어떻게 편하겠어요. 4번이 편하려면 어떻게? 손이 좀 더 올라와야 되고, 제가 과장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느라고 과장해서 한 거예요. 올라와야 되고 팔꿈치는 제 위치에 있어야 되고, 만약에 얘가 너무 뒤로 가 있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뒤로 가 있다 라고 하면 1, 2, 3번까지는 짚어요. 근데 4번은 안 닿죠. 이거 보라는 거예요. 1번부터 이미 너무 손이 꺾이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손목 안 꺾기. 그 다음에 4번을 올리면 느낌이 훨씬 달라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손을 이런 식으로, 왜냐면 우리가 악기 없이 연주할 때 그냥 이렇게 뻗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4번을 위해서라면 살짝 이렇게 돌려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각도.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손가락 훈련보다 구조 점검도 필수라는 겁니다. 구조, 손목, 팔꿈치, 각도, 이런 거. 4번은 단지 불편한 손가락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포지션 감각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의 앞 경계를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4번이 살아있어야 손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러분의 몸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을 뺀 운지 연습은 전체적인 프레임, 제가 프레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감각도 익히기도 어렵고 흐려지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바이올린. 자, 결론! 4번 손가락이 약해서 문제냐, 손가락이 작아서 문제냐, 그보다 더 자주 있는 문제는 여러분의 손 전체 위치가 틀려서 4번이 약하다는 누명을 쓰고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4번이 안 닿을 때는 손가락부터 벌리지 마시고 애꿎은 4번 갖다가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 전체, 그 손의 뿌리, 손목, 팔꿈치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의 방향이 완전히, 연습하는 방향과 목적과 스스로의 진단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